혹시 어장관리 당해본 적 있나요? 분명히 분위기 좋았고 우리 썸 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밤을 새워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처럼 굴다가 오늘은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녀 때문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은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까요? 그녀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게임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혼란, 그리고 상처의 셔틀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존재한다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판을 읽고 그녀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야 하는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 노는 그 어떤 여자라도 압도할 수 있는 반박 불가한 10가지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유치한 심리전이나 조종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고요함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여자가 절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안전벨트 꽉 매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연애관을, 아니 인생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자, 본격적인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대체 여자들은 왜 이런 피곤한 게임을 하는 걸까요? 왜 당신을 갑자기 무시하고 애매하게 여지만 주면서 감정의 사각지대에 세워두는 걸까요? 진실은 여자들이 이런 게임을 통해 당신의 감정적인 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당신을 흔들어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성공한다면 당신은 끝난 겁니다. 게임에서 진 거죠. 그녀는 당신에 대한 남자로서의 존중을 잃을 것이고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신세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만든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꼭두각시가 되는 대신 당신은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을 통해서 말이죠. 당신은 그녀가 어떤 수를 쓰든 상관없이 평온하고 침착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와의 게임에서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가치를 아는 한 남자로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런 감정 게임에 진절머리가 났다면, 더 이상 밀고 당기기에 지쳤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10가지 스토아적 전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략,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전략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분리입니다. 분리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녀에게 관심을 끊고 차가운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감정의 주도권을 그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따라 요동치는 리모컨으로 조종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굴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패닉에 빠집니다. 불안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진실은 이게 바로 그녀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갈구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순간 당신은 그 시험에서 보기 좋게 탈락한 겁니다. 대신
당신은 감정적인 분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5분마다 칼답을 하든 일주일 내내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든 당신의 감정 상태는 바위처럼 그대로여야 합니다. 당신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그녀의 사소한 게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 분리를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은 역설적으로 더 매력적인 남자가 됩니다.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요, 바로 그 힘이야말로 당신을 거부할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자들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믿으세요. 일단 당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녀의 행동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패턴은 의도를 드러내고 일단 패턴이 보이면 게임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게임은 판을 뒤집기가 훨씬 쉬워지죠.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보게 될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는 바로 밀당, 즉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하는 행동입니다. 어제는 카톡이 불탈 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얘기하고 둘만의 미래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죠. 갑자기 바빠지고 거리를 두고 마치 당신에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밀고 당기기 전략입니다. 여자들은 이걸로 당신이 매달리게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미끼를 덥석 물고 그녀의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매달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정확히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감정 통제력을 시험하는 테스트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패닉에 빠져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시험에 탈락하죠. 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녀가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들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밀당에 반응하지 않을 때 갑자기 판이 뒤집힙니다. 이제 그녀가 당신을 쫓게 되는 거죠. 어라, 이 남자 왜 내 미끼를 물지 않지? 라며 궁금해하면서요. 또 다른 패턴은 어장관리, 즉 빵 부스러기만 던져주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완전히 끄지는 못하게, 하지만 당신이 떠나지는 못하게 딱 그만큼만 관심을 주는 거죠. 가끔씩 툭툭 던지는 설레는 메시지, 언제 한번 보자는 영혼 없는 약속. 하지만 정작 진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그녀는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이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들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치밀한 게임입니다. 이런 어장관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판을 엎어버리는 거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애매하게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만약 네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다면 괜찮아. 근데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내 시간 쓰고 싶지는 않다. 보세요. 화내지도 않았고 감정적이지도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것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이하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존중을 얻어내는 가장 확실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초반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나는 밟고 지나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경계를 설정하면 여자가 부담스러워하고 떠나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자들은 오히려 경계가 있는 남자를 갈망합니다. 왜냐고요? 경계는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만하거나
쪼잔해 보이지 않으면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경계는 그녀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그녀에게 뭘 하라, 하지 마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침착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계속해서 약속 직전에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어라며 약속을 취소한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 있지라며 허허실실 넘어가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가끔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해. 근데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솔직히 좀 힘드네.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약속을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보세요. 그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이렇게 자기 존중의 위치에서 경계를 전달하면 그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완벽하게 지켜냈으니까요. 또 다른 흔한 상황. 당신 앞에서 일부러 다른 남자 얘기를 꺼내며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당신을 떠본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거나 삐치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차분하게 그녀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랑 있을 때 우리 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다른 남자 얘기를 자꾸 듣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하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경계를 설정하고 그녀가 그 경계를 존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련 없이 뒤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어떤 여자들은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어떤 남자인지, 그릇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무너지는 남자인지, 목소리를 높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매달리는 남자인지, 아니면 깊게 숨을 한번 고르고 잠시 멈춘 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품격 있는 남자로서 응수하는지를요.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낡은 돌에 새겨진 고대 철학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무브입니다. 이건 세상과 그녀에게 당신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잠깐, 이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쿨한 척하는 위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당신의 호흡을 늦추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때로는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진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뼈 있는 농담이나 비꼬는 듯한 말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발끈해서 맞받아쳤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화난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하게 묻습니다. 방금 그 말, 나 상처 주려고 한 말이야. 그 고요함, 그 통제력,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혼란은 당신이 거기에 땔감을 넣어줘야만 타오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으면 그 불은 스스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당신이 그 혼란의 패턴을 깨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그리고 그 감정 기복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보인 감정적인 반응이 사실은 그녀에게 넌 나를 이렇게 쉽게 조종할 수 있어 라는 허락의 신호였다는 것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걸 통제하는 순간 당신은 그 어떤 불에도 면역이 됩니다. 당신을 도발하려는 사람에게 당신이 전혀 타격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수련의 결과물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존중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압박이 밀려올 때 당신이 굳건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의 고요함이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만약 당신이 패닉에 빠지는 대신 멈춰 서는 법을 훈련하는 남자라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평정심이 나의 무기다. 이건 당신을 위한 알림이자 세상에 대한 선포가 될 겁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감정적으로 이미 투자했더라도 떠나야 할 때를 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준비될 겁니다. 이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팩트입니다. 만약 그녀의 카톡 메시지 하나, 사소한 기분 변화 하나,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 하나에 당신의 하루가 통째로 흔들린다면 당신에겐 목표가 없는 겁니다. 당신에겐 그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산만해지는 남자는 컨트롤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 여자가 감정 게임을 시작할 때 그 게임의 판 위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녀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존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당신의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당신만의 길, 당신만의 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남자의 힘은 단순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 인생의 배경음악을 결정하게 놔두기 전에 당신이 먼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돈이나 몸을 만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갈 당신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이 뭐지? 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눈앞의 사소한 드라마에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설렘, 약간의 관심, 순간적인 인정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는 남자라면, 매일의 루틴이 명확한 남자라면, 당신의 사업을 키우고 당신의 몸을 단련하고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데 시간을 쏟는 남자라면 그 어떤 여자도, 그 어떤 카톡 메시지도, 그 어떤 차가운 무시도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여자들은 그걸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만 당신의 사명을 희생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바로 그 미묘한 분리감, 그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런 종류의 남자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집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특히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녀가 당신 카톡을 읽씹하면 당신도 며칠 동안 잠수 탈까 고민하죠. 그녀가 뼈 있는 말을 던지면 당신도 더 세련된 비아냥으로 갚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녀가 보란듯이 다른 남자와 있는 스토리를 올리면 당신도 똑같이 해서 이 기분 나쁜 불균형을 바로잡고 싶다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감정적인 보복은 약함이 강한 척하는 가면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당신이 주도권을 잡은 것 같고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건 그저 반응일 뿐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셈이고, 이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을 잡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신경계를 조종하는 리모컨을 그녀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가 연주하는 감정의 교향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아적인 남자는 그런 유치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쓴맛을 보여주겠다거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교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관성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는 무례함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복수가 아닌 명확함과 거리두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반응은 혼란을 혼란으로 되갚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현실에 적용해보죠. 당신이 몇 주간 썸을 타던 그녀가 갑자기 거리를 둡니다. 에너지 자체가 바뀌었고 당신은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녀가 일부러 우린 그냥 좋은 친구 사이잖아 같은 말로 당신의 반응을 떠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녀가 느끼는 그 불안감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 보복이라는 유혹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숨을 한번 고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 천천히 생각해. 난 너 재촉할 생각 없어. 쿵. 분노도 드라마도 없습니다. 오직 차분한 자기 존중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마스터한 남자의 수입니다. 당신이 보복하는 순간 당신은 이점을 잃습니다. 중심을 잡던 남자에서 반응하는 남자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또 한 명의 평범한 남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자는 불을 지필 수 있지만 거기에 기름을 부을지 말지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참고 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은 언제나 당신의 실망감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례함에는 드라마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유치함 대신 평온을, 감정적 보복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해본 경험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명확함을 선택한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 숨쉬기 위해 혼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짜 힘의 뿌리 내린 사고방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런 힘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거나 이미 시작된 게임을 중간에 끝내버리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마도? 같은 애매한 소리나 그럴 수도 있겠지. 같은 힘없는 추측은 집어치우세요. 오직 차분하고 직접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진실만이 필요합니다. 감정 게임을 즐기는 여자들은 단순히 당신의 인내심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말한 바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시험에서 낙제합니다. 그들은 말을 돌리고 핵심을 피하고 자신의 확고한 기준 위에 서는 대신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스토아적인 남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의 단어는 명료하고 그의 말투는 차분하며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죠. 당신이 만나는 여자가 또 약속 직전에 약속을 취소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 근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은 받아들이기 힘드네. 만약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거라면 괜찮아. 하지만 난 더 이상 기다리는데 내 시간 안 쓸 거야. 쿵. 드라마도 없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명확함, 경계, 그리고 자기 존중만이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적 대화법이고,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진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남자인지 그녀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그녀가 겁먹고 떠날까봐 두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짜 여자를 떠나게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 자기 말에 힘이 없는 남자, 빙빙 돌려 말하는 남자입니다. 불분명한 언어는 불분명한 관계를 낳습니다. 그건 오해와 혼란, 그리고 조종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통이 수정처럼 맑고 단호할 때 그건 관계의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그녀는 그 선을 넘어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승리입니다. 명확한 대화는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적인 것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대화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에 낯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위치를 알리는 거죠. 당신이 명확하게 말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의도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명확함 자체가 매력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는 남자이거나 그런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명확하게 말한다. 그걸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말하세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침묵, 죄책감, 혼란의 게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챙긴 게 언제였나요? 회사 일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말고 순전히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더 이상 매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육체적인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심리게임, 감정의 롤러코스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에 휘말릴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스파 가고 명상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정신, 감정, 그리고 육체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에 빨려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정신적 방어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팩트는 이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 조종, 드라마, 죄책감 같은 걸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심리게임을 하는 여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남자들, 자신의 욕구를 잊어버린 남자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감정적 우주 중심으로 만들어버린 남자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남자, 그 남자는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남자가 됩니다. 사소한 속임수나 밀당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죠. 그는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판을 읽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한 줌의 관심과 절대 맞바꾸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이 신성한 것이라는 걸 알고 사자처럼 그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서서히 드라마가 스며듭니다. 그녀는 어느 날은 세상 다정하다가 다음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약속을 막판에 취소하고 전남친 얘기를 꺼내고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헬스는 뒷전이 되고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멈추세요. 바로 그 순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녀를 향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혼돈은 쫓아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당신의 운동 루틴과 수면 습관, 그리고 당신의 사명에 다시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녀를 벌주기 위한 후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 그 거리두기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걸 내면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오는 평온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사람을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필터가 됩니다. 그걸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마치 그것이 당신의 전부인 것처럼 지킨 게 언제였나요? 만약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 그 말을 하고 믿고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을 10군데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남자가 결국 이 긴 게임의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서두릅니다. 관계를 서두르고 결정을 서두르고 그녀의 문자 메시지 하나, 눈빛 하나, 사소한 침묵 뒤에 숨은 의미를 해석하느라 안달합니다. 특히 심리게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대를 대할 때 인내심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을 것만 같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진짜 통제력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인내심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강력한 힘이며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살짝 거리를 둡니다. 몇 시간 동안 답이 없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의 본능은 그걸 해결하라고 소리칩니다.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고 무슨 일 있냐고 묻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폭로하는 셈입니다. 바로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아직 그럴 자격이 증명되지도 않은 그녀에게 당신의 감정적 주도권을 넘겨주는 셈이고, 그건 조종과 드라마, 그리고 당신이 원치 않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심에 뿌리 내린 남자는 대신 무엇을 할까요? 그는 기다립니다. 그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소음이 자신의 본질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순간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순간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상황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반응하기 전에 관찰하는 것, 필요할 때만, 그리고 오직 평온한 상태에서만 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인내심을 가질 때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조급해할 때 당신은 너무나 읽기 쉬운, 미끼를 던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녀가 비꼬는 말을 던질 때 당신은 그저 미소 짓고 침묵합니다. 그녀가 질투심으로 드라마를 만들려 할 때 당신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잠시 무시할 때 당신은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인내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언제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최고의 반응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미묘한 침묵, 그 의도적으로 늦춘 답변, 감정적인 폭발 대신 차분한 눈 맞춤, 그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깊이가 있고 절제력이 있으며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남자라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걸 느낍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건 긴장감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무엇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게 당신의 도전 과제입니다. 다음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멈추세요. 5가지 세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을 몇 시간의 후회로부터 구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인내심을 기르는 데 진심이라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고요함이 나의 힘이다. 그녀가 당신을 건드릴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자존심이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할 때 굳건히 버티세요. 고요함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당신의 진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에 떠나야 할 때를 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끝까지 강하게 갑시다. 이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최고의 전략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고 당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 게임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타이밍에 맞춰 그 판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망가진 관계에 너무 오래 머뭅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고 그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수많은 위험 신호들을 애써 무시합니다. 왜일까요? 거절당하는 느낌이 싫거나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관계의 가능성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다릅니다. 더 냉정하지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길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희망을 좇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에게 해롭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교묘하게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스토아적인 남자는 언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애원하지도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떠납니다. 드라마 없이, 그러나 평화롭게.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그 가치를 의심받는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불편한 신호가 보이자마자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내심, 평정심, 명확한 대화가 모두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패턴이 명백해지고 누군가가 당신의 기준과 경계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때 선택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피 흘리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스토아적인 남자는 매번 평화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여자가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고 당신 앞에서 다른 남자와 플러트하고 당신의 걱정을 무시하고 모든 대화를 시험으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명확하게 말하려 노력했고 인내심을 가졌고 당신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굴레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벗어날 것인가? 소리칠 필요도 장문의 이별 카톡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보다
당신 자신을 더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다 끝났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 깊은 힘이 있습니다. 그 조용한 퇴장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가치에만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녀의 행동, 그녀의 선택, 그녀의 게임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 그것만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당신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힘을 되찾고 오직 당신을 존중하는 것에만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이 게임에 지쳤고 인정을 갈구하는 것에 지쳤고 혼란과 감정의 소음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명확함, 힘, 그리고 평화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기도 하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대화하고 성장하고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며 삶이 시끄러워질 때 중심을 지킵니다. 아래 설명란에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 적용하고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하십시오.